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진짜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감 지수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들이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고 이제 강세를 띄었던 이슈가 있었죠. 뭐였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 이 부분이 시장에서 삼성물산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CJ 이런 지주회사들이 좀 더 강하게 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이들 종목들도 낙폭과대주의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순환이다라기보다는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그룹주들, 한미그룹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앞으로 한미그룹이 계약을 했던 부분과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경우 그에 따른 현금이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될 건데 이 현금을 가지고 공격적인 M&A를 한다면 한미약품이 이제 대형 제약사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그룹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미그룹주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게 제약주들을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에서 오늘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좋으셨는데 이 외적인 종목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그냥 숨고르기 정도의 그런 모습을 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룰 내용이 뭐냐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했는데 이미 뭐 LG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SK라든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 기업 자체가 삼성그룹. 그러니까 많이 해놓긴 해놨죠. 대주주의 지분을 확연하게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쪽이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행보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17년, 18년까지는 지배 구조를 거의 마무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그룹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대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삼성물산이죠.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앞전에 기존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 합병을 했었는데 사실 합병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순탄치는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병이 성공을 했고 합병이 성공하면서 이제 대주주 일가가 3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우호 지분이라 할 수 있는 KCC가 약 9%, 그 자사주까지도 한 12% 갖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이미 우호 지분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을 해놓은 상태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삼성물산이 대주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7조 정도로 상당히 프리미엄가에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삼성물산이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고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왜 유지하기가 어렵냐면은 현재 삼성물산이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삼성물산이 거의 영업이익 1조 정도 달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천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오늘 이런 뉴스 나왔어요. 삼성이 갖고 있는 바이오 SP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신약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B4를 이제 유럽위원회에 권고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 모멘텀이 된 거죠. 즉 성장 동력으로서 얘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0%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역시 삼성물산이 50%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장 동력이죠. 근데 이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실적이 나타나면서 삼성물산이 그만큼의 이익을 내줘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삼성물산이 이익이 시총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이 한 27조 정도 된다. 그러면 못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에서 거의 2조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사업부와 그리고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을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앞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을 상당히 높인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당금 자체가 삼성물산으로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삼성물산에서는 이제 수익성 그리고 주가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I까지도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럼 삼성 SDI는 왜 강세를 띄었냐 이 부분인데 삼성 SDI가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아직까지 약 4.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은 지금 현재 큰 틀로 보게 된다면 금융주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사업부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 그리고 그 외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이쪽 기타 사업부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경우 삼성 SDI가 이들의 최종적인 이제 모회사 격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삼성 SDI의 강세로도 같이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주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를 조만간 할 건데 유상증자할 때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다시금 합병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신데 간단하게 딱 보신다면 무슨 얘기? 삼성물산이 중간중간에 이슈가 생길 때는 한 번씩 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럼 수혜주로 바로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I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로 이게 이슈가 되거나 하진 않고 중간중간 이슈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물산이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에 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강하게 연결되기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사업성에서 수익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아요. 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늘 이슈가 되었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시되는 신약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현재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이제 시장에서 출품을 하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이제 임상 실험이 끝났고 또는 임상 3상까지 끝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 허가 신청을 낸 것이 이제 내년부터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판매 허가 신청은 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17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7년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의 바이오시밀러가 출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타날 수는 있다가 됩니다. 근데 2016년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2017년부터 이 실적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현재 삼성물산의 아직까지 수익성은 여전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인 정도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제로 언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돌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전망치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SP에 대해서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대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엄청난 대기업인데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적자만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증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2020년이 될 경우는 이제 매출 자체가 2조 이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현재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1조 가까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가 되겠죠. 왜? 지분 자체가 50%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감안할 때 실제로 삼성물산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지분별 평가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인적 분할해서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야지만 배당을 크게 받으면서 삼성물산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계속 갇혀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상장할 때는
작년 12월 18일에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때는 삼성물산이 거의 블랙홀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자금이 다 일로 쏠렸었는데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너무 좀 고평가되었다라는 논란이 일어났고 주가가 빠지고 계속해서 등락을 보였던 거죠. 근데 등락을 보이면서 이제 삼성물산이 합병한다라는 이슈가 돼 있을 때 결국 강세 뛰었지만 합병이 종료되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주가는 1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하단 자리로 잡아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에서 지지가 나와줬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물산의 차트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13만 원에서 18만 원에 갇혀있는 박스권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박스권 안에서 현재 중간 마디가 15만 5천 원 정도가 중간 마디이기 때문에 15만 5천 원을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바닥이 잡혀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물산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정략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고요. 현재 투신권이나 이쪽에서는 물량을 거의 다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 물량 비중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매물을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그냥 간단하게 접근한다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배구조 이슈가 붙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그리고 KCC까지 같이 봐주시면은 시장에서 대응하신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도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현대차 그룹 관련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가 지배구조의 정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블록딜을 함으로써 그 분위기가 약간은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순환출자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다시금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나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라는 것은 사실 뭐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프리미엄을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재벌 2세, 3세가 얼만큼 기업을 승계하는데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냐 그 부분인데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인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항상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거는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모든 회사들을 다 인적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에 대한 사업 부분은 다 남겨놓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그 지주회 사격을 다 모아놓고 합병을 해가지고 지배구조를 돈독게 한다는 건데 이 합병을 할 때 어느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 역시나 아직까지도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이슈가 되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3% 이상의 강세가 띄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지배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이게 순환출자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현대차가 기아차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기아차는 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고 모비스는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표 3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인선 부회장이 기아차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현대차에 대한 지분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심을 쓸 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현재는 중심인데 이 라인을 계속해서 이 구조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인선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건데요. 현대글로비스가 현재까지는 보게 되면은 주가가 앞전에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다가 블록딜 이후에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현대엔지니어링인데 아직까지 현대엔지니어링이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주주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거기다가 정인선 부회장의 지분이 11%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9%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나중에 지배구조에 또 한 번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다로 현재 시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건설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요인을 띄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지배구조가 순환 투자를 어떻게 해소한다 할 때 가장 핵심은 현대글로비스와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이 두 개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많이 해소를 해준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7년하고 2018년 이 사이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고,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이런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가 된다 할 때 항상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엔지니어링 이쪽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이 이미 대주주 일가가 지배구조를 확연하게 잡아놓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물산의 경우는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미엄은 오히려 꺾여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실적하고 크게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볼 때는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간단하죠. 이제 작년 9월 달에 굉장히 이제 고가를 만들었었죠. 33만 7천 원 고가까지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그룹 관련해서 뭐 지금의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S가 상장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현대글로비스 역시 주가가 아주 크게 급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면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 블록딜을 한다는 부분이 주가의 급락가 떨어진 거고, 그동안 봤던 프리미엄이 크게 빠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한번 반등했다가 또다시 현대차 그룹 전체가 약세될 때 동일하게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내년에 업황이 더 돌아간다, 그게 반등의 모멘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시장에서 앞전에 고점 대비해서 쭉 하락 채널 패턴을 그려놓고요. 하락 채널 패턴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쌍바닥형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21만 원짜리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21만 원 돌파한다면 직전의 고점이었던 23만 원에서 24만 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보여주느냐, 그 부분인데요. 자, 앞전에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 부분을 수송을 하죠. 수송하는데 이게 점점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시장에서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수출 물량을 담당하는 비중이 40%에서 이제 50%로 인상을 했는데, 이 50%가 적다라는 식으로 시장은 받아들여지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한번 급락으로 떨어졌었는데,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예전에 2011년도에는 30%였는데 이게 2012년부터 15년까지 40% 늘어났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50% 되고 나중에 향후에는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완성차 수출 물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반제품을 상당히 많이 수출하는데, 내년에 멕시코의 기아차의 공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주로서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배구조 관련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적까지도 좋아지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밸류적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구조가 있다고 그랬었죠. 왜냐면 이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해서가 항상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는 주가 수익 비율 대비해서 28배까지 올라갔었던 거죠. 근데 이게 블록딜이 떨어지고 나니까 현재는 12. 그러니까 현재 12%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운송, 수송하는 그런 업체들의 평균 PBR이 거의 뭐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 다른 기업들을 비교할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가치도 예전에는 거의 4배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자산 가치도 역시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이제 1.8배 정도니까 밸류적으로 비싼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아직까지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이슈가 한 번씩 터지고요. 그게 터질 때마다 다른 기업들도 연동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과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성장성은 굉장히 높겠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 쪽이.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2017년부터 가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지배구조 관련해서 움직이 나왔는데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만 가지고 종목을 가져가시거나 하는 거는 조금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바닥을 쳤던 시장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얼만큼 강하게 나올 거냐 그리고 어느 업종이 순환의 중심에 설 거냐 이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증권, 그 자동차 이런 쪽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내일은 제가 건설 업종에 대해서 내년의 전망 그리고 봐야 될 종목군에 대해서 가져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깡승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